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9스님들의 치열했던 정진이 오늘 회항합니다. 조계종 총정 진제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참석해 회항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몰라상가 이사장 부다팔라 스님이 인도 분황사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마음으로 건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 의료 발전을 위해 동국대 일산병원이 스님들을 위한 병상을 비롯해 250병상 규모로 증축합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기획보도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입니다. 개국 당시 유일하게 종단 차원에서 동참했던 총지종은 불법 홍보 도반으로 더 좋은 방송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오늘 19일 법정스님 원적 10주기를 앞두고 길상사주지 덕일스님을 만났습니다. 법정스님의 마지막 상좌 덕일스님에게 무소유 의미와 10주기 행사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11일 결재된 상월선언 해제법회가 오늘 봉행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수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하는 대형 법회는 취소됐지만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참석해 회항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정준호 기자입니다. 해제를 하루 앞둔 어제 위례 상월선언. 지난해 11월 11일 한국불교 중홍을 발언하며 목숨을 건 결사에 들었던 9스님들의 석 달간의 치열했던 정진을 회항하고 천막법당으로 내려올 길이 마련됐습니다. 난방시설도 없이 옷 한 벌만 지탱한 채 하루 한 끼 공양으로 매일 14시간 정진했던 상월선언의 문은 오늘 오후 1시경 열릴 예정입니다. 문이 열리면 조계종 진제대종사가 상월선언을 직접 찾아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9스님들을 격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천막법당의 해제 법회가 봉행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행사는 축소됐지만 해제 법회에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종단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용맹정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소나비 무슨 다른 법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큰 스님들 건강하시고 해제하시는 날 도업이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큰 함성과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산속의 신비함을 벗고 대중이 살아심시는 세간으로 내려와 진행되는 용맹정진은 이념과 사상, 지역과 종교 등 다양한 갈등으로 상처난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에도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허허 벌판에 조성된 상월선언은 결재 이후 한국불교 수행의 성지가 됐습니다. 조계사, 봉원사, 수국사 등 전국 사찰 신도들이 방문해 기도 정진에 들었고 9스님들이 무사회양하기를 발언하며 소원 등을 달았습니다. 신도들뿐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도 찾으며 도심포교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을 비롯해 이기응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희 동국대 총장 등이 상월선언 무문관 체험을 하며 9스님들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온 논자들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셨듯이 저희도 이제 이래 신도시의 황량한 떠락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겐 이곳이 부다가이가 될 것입니다. 욕망과 혐오의 길을 벗어던지고 서리빨 같은 기상에 달을 벗삼아 오직 부처님의 길을 걷겠다고 발언한 9스님들의 뜻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다음 달 28일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최초 사찰인 분황사 건립 착공법회가 봉행되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분황사 건립과 운영에 만전을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인도 현지법인 물라상가 이사장 부다팔라 스님이 어제 인도 부다가야 한국 최초 사찰이 될 분황사 운영과 관련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을 대신해 부처님 뜻을 받드는 마음으로 분황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길 먼저 당부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또 가서 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도적으로 또 인도와 우리나라가 또 다르고 하니까 이건 이제 일불 제자로서 부처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행사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0억 원 상당의 분황사 건립 부지를 기부한 통도사 청화문도회와 함께 2006년 설립해 인도 불교 복원과 수행 지도자 양성 사업을 펼쳐온 물라상가 법인은 협약 체결로 조계종의 총감독 아래 불사 진행은 물론 완공 이후 운영 주체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불자들 내지는 이제 순례자들 늘 이게 그 편의를 제공하고 그 기도하고 순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국위를 선양하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다가야 분황사는 다음 달 2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년여 불사에 들어갑니다. 법당 영역과 또 가면 신도들과 신자들이 모으는 영역을 구분해서 불사하기로 했고 한국 전통에 맞는 양식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황사 불사는 크게 3개 영역으로 진행되며 대웅정과 순례객을 위한 요사체, 인도 현지인을 위한 보건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분황사는 완공 후 인도 불교 복원과 수행 지도자 양성 역할을 하고 있는 물라상가 법인의 수행자 양성학교와 함께 한국 불교 세계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분황사가 학교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선방하고 수행 지도자 양성하는 학교가 같이 어울려지면 세계적인 맹상센터가 될 걸로. 50여 나라가 불사한 200여 개 인도 부다가야 사찰 가운데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낼 한국 전통 사찰 분황사는 한국은 물론 각국 불자들의 수행처로 또 명상의 중심지로 2년 뒤 세계 불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불교 의료 발전을 위해 동국대 일산병원이 250병상 규모로 병원을 중축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과 스님들을 위한 병상 등을 갖춰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불교 의료 인프라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증축에 나섭니다. 경기도 서북부를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축되는 병원 건물은 250병상 규모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이 원력을 냈습니다. 사제 발정도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약사여대의 희비대원이 바로 이 병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병고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치유센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염원으로 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축 병원은 노인성 질환과 만성 질환, 수술 후 회복 치료, 재활 치료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동국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 실습을 위한 교육 공간을 늘리고 연구 공간을 확충해 활발한 연구를 통한 대학병원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스님들을 위한 병상도 갖출 예정이어서 승가 의료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병원은 암 수술과 장기 이식 등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의료 쪽에 이런 시설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카톨릭이나 기독교의 그런 재단들의 그 의료기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불교의 위치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처음에 불교 종합병원을 지은 그런 불교계 그런 원력이나 그런 정성을 생각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증축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현재 672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증축과 함께 기존 병원의 100병상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1000병상 이상의 일산 최대 규모이자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1000병상으로 확대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급성기, 회복기 치료가 이뤄지고
양한방 협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일산 불교병원이 그야말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내디딘 그런 훌륭한 병원으로서의 면모를 다하면서 불자들의 얼굴에 좀 더 주름이 가실 수 있고 또 특히 우리 스님들의 병동이 사실 필요합니다. 올해로 개원 15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현재 고양시 내 종합병원 중 두 번째 규모로 지역에서 신뢰받는 종합병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의료원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3,000병상급 규모로 확대하는 등 전국적인 병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자비 나눔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대관음사 주지 대공스님, 총무 서일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정인스님 등 스님들과 대관음사 신도회장, 종무실장 등 제가자도 참석했습니다. 기금은 100만 원력 결제불사 3천만 원, 포교진흥기금 3천만 원,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3천만 원으로 총 9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기금 전달에 감사를 표하며 100만 원력 결제불사 실현과 한국불교 포교 진흥을 위해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은 지난해 제30일에 포교대상 대상인 종정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이 전국 2,3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선제의 선물,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2,321명에게 14만 원 상당의 책가방과 학용품을 지원했습니다. KB국민카드가 올해에도 1억 5천만 원을 기탁했으며 공동생활가정과 그룹홈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동욱 KB국민카드 부사장과 김기엽 상무 등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라며 매년 KB국민카드의 기금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입니다. 개국 당시 유일하게 종단 차원에서 동참했던 총지종은 불법 폭파를 위한 도반으로 더 좋은 방송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1995년 방송을 통한 불법 홍보라는 사명으로 BTN이 개국할 당시 유일하게 종단 차원에서 동참했던 총지종이 BTN 개국 25주년을 맞아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도반으로 BTN의 애청자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 포교 방송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실제 불교 텔레비전은 저희 종단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맨 처음 이 불교 텔레비전 개국할 당시에 발기 종단은 저희 종단의 유일한 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적으로 불교 텔레비전과 항상 마음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교 텔레비전이 우리의 애청자로서 또 같이 그 길을 간 도반으로서 열심히 또 응원하겠습니다. 내년 창종 50주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총지종은 올해 10월 제10차 국제 제가불교 지도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총지종이 주최해 1회 대회부터 5회 대회까지 한국에서 개최했던 국제 제가불교 지도자 대회는 6회부터는 2년 주기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10회를 맞아 다시 한국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총지종은 한국 밀교의 정통 종단으로 미럼 정토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특히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BTN의 방송 포교 역량에도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 나라 여건상 방송이 수많은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포교 방송으로 유일하게 이제 불교 텔레비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지표로 한국 밀교의 맥을 잇고 있는 총지종은 대중불교를 위한 한국불교 대표 방송으로서의 BTN의 역할도 기대했습니다.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대중과 친숙한 방송으로 더욱 발전하길 축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불교 방송 좀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대중 속으로 좀 가까이 가서
어떤 대중들에게 좀 친근한 그런 방송이 되고 또 대중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방송이 되어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유락승가대학원과 승가대학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는 어제 설법전에서 방장 성파스님, 주지 현무스님, 율원장 덕문스님, 강주 인해스님과 학인 신도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4회 유락승가대학원과 제63회 승가대학 졸업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유락승가대학원은 무진스님과 성혜스님 등 연구반과 전문반에서 졸업생 9명을 배출했으며 강원에서는 금모스님 등 12명이 4년간 내외전을 수학하고 정식 스님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은 출가자의 본분은 상구보리와 하와중생하는 일이라며 영축 총림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펼쳐나가라고 격려했습니다. 청주 용화사 부설 충북불교대학이 지난 5일 용화사 관음전에서 제25기생 126명을 배출하는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졸업식에서 고환기 학생회장이 조계종 포교 원장상을 수상했으며 박인규 졸업생을 비롯한 19명이 공로상을, 유용임 졸업생과 19명이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충북불교대학장 각연 스님은 25기 졸업생 법우님들께 노고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지치고 고된 사회생활 중에서도 부처님의 참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졸업식에는 이묘임 용화사 신도회장과 박종광 충북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졸업생과 가족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오늘 19일은 법정스님 원적 10주기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법정스님 상좌이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주지 덕일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9일이 법정스님 원적 10주기입니다. 상좌이자 길상사주지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신께서 원적에 드신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주기가 되었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그분을 그리는 마음이 가장 솟구친 것 같습니다. 네, 스님은 법정스님 마지막 상좌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스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되셨는지요? 네,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만은 젊은 날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네. 우연치 않게 무소유라는 책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스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그러한 메시지를 보고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고 네. 또한 세상을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출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럼 무소유라는 책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무소유 법정스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스님께서 기억하시는 법정스님은 어떤 모습이셨는지요? 네, 큰스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길래 게으르지 말고 정진 수행하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법정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것 중에서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는 막내 상자이지만 네. 또 훌륭한 사형 스님들이 사실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결제가 있는 관계로 해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니, 평상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 정리정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절집에 가면 조고각하란 말이 있지만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라. 그리고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떤 나름대로의 어지럽히고 혼란하고 또한 그렇게 산란을 벗어나서 항상 깔끔하고 또 청정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법정스님 원적 10주기인데요. 이날 길상사에서는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지요? 예, 뭐 특별하게 큰 스님께서 그런 화려한 그런 어떤 의식을 또 행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네. 소박하고 소탈하게 큰 스님의 사진전이라든지 또한
글짓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소유에 대한 글짓기를 어린아이들에게 시행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길상사에서 법정 스님의 유지를 잇기 위해서 어린이 무소유 글짓기 대회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는 좀 특별하게 사진전을 준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사진전인지요? 큰 스님께서 그동안에 수행처에서 수행하신 모습이라든지 또 길상사, 송광사 기타 여러 도량에서 계셨던 또 거니셨던 또 행하셨던 그러한 사진전을 기존의 사진작가분들이 남기신 작품이라든지 또한 새롭게 예전에 발굴되지 않는 사진을 우리 전시해서 또 온적에 드신 그분의 무술 사상과 같이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올해 말고도 또 법정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는 저희 큰 스님의 어른 스님에 대해서 크게 어떤 사상을 연구한다거나 또 서로 그 무소유 사상을 나눠 갖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정 스님의 큰 스님의 사상 연구회라든지 또한 뮤지컬을 통해서 큰 스님 말씀하신 무소유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되새길 수 있게끔 뮤지컬을 제작해 볼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그렇다면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무소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 필요한 것만을 지녀야 한다는 필요한 것만을 가져야 한다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삶, 소박한 삶을 아마 무소유의 삶이 아닌가,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의 개인 수행을 통해서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러한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스스로 내 개인이 청정해질 수 있다면 뭔가 욕심이라든지 또한 더불어 일어나는 그러한 온갖 번뇌 같은 것들로 같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스님께서는 다란이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예전에 생존에 큰 스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사찰이 정각만 있어야만이 정각이 있고 스님들이 있고 또 신도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그 절의 기능을 다하는 게 아니다. 그 절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의 교법을 전수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수행이 같이 병행이 돼야 진정한 도량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로 부임해 와서 느낀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신도분들께서 수행을 게을리한다.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은 개인 수행을 통해서 뭔가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사실은 33독 다란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 2,300명에 가까운 많은 기도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길상사 도량에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는 법정 스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큰스님께서는 항상 그 자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인간들의 그 무한한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통해서 사람이 피폐해지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상이 각박해지고 또한 그 각박함 속에서 자연을 훼손하려는 그 마음이 돈발되기 때문에 항상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시민운동단체인 맑고 향기롭게를 만드셨는데요. 원적 10주기를 맞아서 우리 사회가 더욱 맑고 향기롭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